안녕하세요. 아동학과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저는 아동학과의 주임교수인 민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강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아동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과 또 들어야 하는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 안내에 앞서서 아동학과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서 교육과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과는 지금 4가지 꼭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가 교사 관찰 추천제에 의해서 영재를 추천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교사 관찰 추천제라는 게 저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혹은 아동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하는 전문가로서 아동의 발달에 대한, 그리고 아동의 개별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학과에서는 교사 관찰 추천제를 하기에 앞서서 준비되어 있는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아동기라는 것은 0세에서 18세를 이야기하는데요. 법적 아동기 전체에 대한 선도적인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현장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습과 현장 관찰 등을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을 세 번째 꼭지로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저희 아동학과는 휴먼 서비스 학부 내에 속함으로써 생애 전반적인 발달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히 아동학과에서는 3가지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과 함께 아동 관찰 세미나를 하고 있으며 실제 캠프와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관찰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동을 직접 관찰할 때 물론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배우지만 실제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들 혹은 검사 도구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검사 도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수업 경진대회라든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그리고 실제 캠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동들을 만나는 현장에 가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교수 매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아동학과에 입학하시고 또한 수업을 받으시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근거로 아동학과에서는 2가지 영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재 영역이고 하나는 보육, 교육 영역입니다. 이렇게 2가지 영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라 할 때 우리는 0에서 18세라고 아까 법적 연령을 말씀드렸고요. 모든 아이들이 속해 있는 보편적인 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육교사로서 혹은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로 보육 영역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7개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과목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아동학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보육진흥원이라는 보육교사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저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선정한 17개 과목, 그 안에는 물론 보육실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과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재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영재 과목 저희가 13개 과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재 영역에서는 영재 행동 특성이라든지 복합적인 영재 판별법, 그리고 최근에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IT 영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재 교육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영재는 수논리적인 영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해서 모든 영역에서 영재가 있다고 인정하며
또 각 개인들, 개별 아동들이 본인 내에 자기의 어떤 지능 구조 속에 독특한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조금 교육과정 쪽으로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 교육 영역과 영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표를 보시면 아래 제가 네모를 쳐놨듯이 보편적인 교육 현장에도 필요하고 영재 교육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과 기초과정 주로 1학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보육학 개론이라든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심리학 개론 등의 과목은 여러분들이 보육을 전공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동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취하게 되는 영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과목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역의 기초과정을 배우시게 되고 핵심과정, 심화과정을 배우시게 됩니다. 영역의 기초과정은 보육의 경우에는 보육과정이라는 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영재 교육에서는 영재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써놓은 숫자는 1학년 2학기 학년과 학기가 표시된 숫자입니다. 핵심 과정에 들어가서는 보육, 교육 영역은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동 영재 교육 파트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재 교육 파트일 때는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공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이과 전공자거나 전혀 다른 미술이나 예술 파트, 음악 파트 혹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인재들이 저희 아동학과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학 개론을 통해서 교육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 개론 그리고 평생 교육 개론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영재 판별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영재를 논리수학적인 영재만 아니라 모든 다중지능 영역에 다중지능 이론에 8개 영역에서 영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를 판별할 때에는 교사관찰 추천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관찰을 통해서 혹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은 아이들하고 하는 어떤 수행 검사를 통해서 수행 평가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과의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부모하고의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어떤 개별성을 판별할 때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영재 판별법이라는 과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다중지능 이론과 IQ라는 과목에서는 우리가 IQ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들의 특별한 지능, 특별한 재능을 체크할 때 우리가 IQ라는 개념을 써왔는데 지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IQ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다중지능 이론과 IQ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재학 행동 특성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개념은 학교라는 곳에서 주입식 교육, 교사 두조적인 수업을 잘못 수행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창의성,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재아를 도전적이고 또한 말을 잘 듣지 않고 행동이 산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 행동이라고 저희가 치부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단지 얌전하게 앉아있지 않는다. 교사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지도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어떤 특성으로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재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행동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아의 어떤 행동 특성을 깊숙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영재가 아닌 문제아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영재아 행동 특성에 의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능 유형별 영재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기로 하였는데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영재를 발굴하였어요. 그러면 그 영재를 교육하는 방법 또한 그 지능 유형별로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심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영재에 대한 기초적인 과목 그리고 핵심 과목을 다 들어서 이제는 실제 가서 정말로 내가 영재에 대한 어떤 시각을 제공하고 영재를 판별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 특성을 부모나 교사한테 이해시킬 수 있고 내가 직접 영재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능 유형별 영재 교육에 우리가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재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테드라는 강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지만 영화들조차도 아무 설명 없이 아이패드를 주었을 때 그 아이패드를 직접 다룰 수 있고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잘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연장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고 또 여성과 남성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역할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재 교육을 습득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혹은 보육하는 혹은 교육하는 아이들은 20년 후에 이 시대를 짊어질 아이들이고 이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단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 아이로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도 디지털 사회고 정보화 사회인데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는 언제쯤일까? 한 2040년, 2050년 그때는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시대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아동학과 전체 교육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아동학과에서 보육과 영재 두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어느 영역에 집중해서 수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우선 2014년 교육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에 열리는 교육과정은 영재 파트보다는 보육 파트에 살이 쪄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아동학과로 그리면서 영재교육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앞으로 영재교육, 영재 영역에 집중해서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이쪽 파트에 중점을 둬서 우선 수강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을 보육 영역에서 택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만약에 영재 영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전필이 무엇인지, 전필 과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교육 과정을 보시고 이상하다 보육과 영역이 균형 있게 17과목 13과목 가기로 했는데 왜 2014는 약간 편중된 모습을 보이느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5년에는 2016년은 그래서 2016 내지 2017에는 이 영재 영역 부분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서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으로 들어오신다 혹은 2학년이다 혹은 3학년이다에 따라서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조금 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동 전문가로서의 재교육을 받는 영재 교육 쪽으로 치중을 하시면 좋고요. 나는 영유아한테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내가 나중에 보육교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보육 영역에서의 과목을 좀 들어보겠다. 교사로서의 진로를 택하겠다. 그러면 주로 보육 영역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동학과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동학과에서 성공적인 학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영역의 수업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은지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필과 전성 과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면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학기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선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전필 과목과 전성 과목을 잘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전필 과목을 하나 못 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고 졸업을 연장하게 되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영재 영역에 중점적으로 들을 것이냐, 보육 영역을 중점적으로 들을 것이냐를 결정해서 교육 과정 속에서 과목을 1차적으로 선정하신 후에는 전필과 전성 과목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2014년에는 저희가 전필 과목이 보육학 개론, 보육과정, 영재와 행동 특성, 언어지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지능유형별 영재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편입의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들은 과목들로 인해서 조금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감안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아동학과에서 과목을 들으시면서 병행해서 아동관찰 세미나나 실제 캠프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그냥 하나의 활동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질적인 코스다라고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동관찰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검사 도구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릴 것이고요. 실제 캠프나 아니면 프로그램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교수진들이 직접적으로 1대1로 평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되겠지요. 네, 아동학과의 수강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제 설명을 듣고도 수강 신청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동학과의 조교 선생님에게 유선 혹은 이메일로 의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동학과의 주임 교수인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실을 통해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14년 아동학과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이루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아동발달 전문가, 아동 전문가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